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정치권의 뒷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여당 출입하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야당 출입하는 한겨레신문의 장나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코너 예고하면서 네. 김진아 기자 신변 이상이 있다. 그렇게 불쑥 얘기를 했더니 걱정하시는 분들,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3819번님, 신변 이상설은 김정은급이어야 쓰는 단어 아닌가요? 미약해서요. 저도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그리고 또 이지원님은 다른 각도에서 궁금하신가 봐요. 뭐죠? 무지 궁금.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이 질문 자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김진아 기자가 들어오실 때 발을 쩔뚝거리면서 그렇죠.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깁스를 하고 오셨어요? 네. 월요일 날 제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당하여 네. 기억도 나지 못한 사고로 당해서 새끼 발가락이 네. 부러져가지고요. 아, 발가락이요? 네, 발가락이 부러져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고 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민망해서 웃음이 자꾸 나오네요. 현실을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안 아파요? 웃음이 나오다니. 너무 아프고요. 너무 아파요? 처음에는 실성해서 병원에서 무슨 일 있냐고 제가 믿겨지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네. 했는데요. 근데 뭐 입이랑 지금 말하는 입이랑 손가락이 멀쩡해서 기사는 잘 쓰고 있습니다. 기사는 잘 쓰고 있다. 네. 네. 문자로 위로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박혜선님, 여성시대 언니들 말을 너무 잘하셔서 늘 잘 듣고 있어요. 또박또박 논리정연 위트철철 완전 팬입니다. 이런 문자 함께 주셨어요.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발가락 조심하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어야 돼요? 깁스를? 한 달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최대한 안 걷는 게 좋아서 집에 좀 있고 재택근무. 있습니다. 재택근무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기사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빠른 큐를 빕니다. 오늘 여야 위성정단들 네.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제가 그 장나래 기자 올 때마다 맨날 고문을 했었는데 언제 합치냐. 드디어 오늘 네, 드디어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시기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당과 합당 완료를 했죠? 네.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어제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요. 만장일치로 합당을 최종 결정했고요. 네. 아직 그 절차가 남아있는 게 중앙선관위 신고가 남았습니다. 신고. 네. 네. 그거 아마 내일쯤에 할 것 같고요. 그것만 이제 결정되면은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그래서 최종 의석수가 177석이 됐는데요. 네. 이게 왜 180석이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용해인 당선자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고요. 원래 본당으로 돌아갔고. 원래 본당으로 돌아갔고 조정훈 당선자도 시대전환으로 돌아갔고 네. 또 부동산 의혹의 양정숙 당선자는 제명됐기 때문에 네. 이 3명을 빼면 177석으로 네. 완료가 됩니다. 네. 3명이 빠져도 여전히 슈퍼 여당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해하신 게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또 하나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분들 있어요. 반개죠. 예. 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이제 대표로 출범을 했는데 앞으로 열린민주당과 관계 설정은 조금 이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그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보면은 절대 합당은 없다. 우리의 원칙의 기조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약간 미묘하게 달라진 걸 보면요. 정책 연대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정책 연대. 네. 네. 그러니까 합당으로 같은 당이 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가 말한 것을 지켜야 되니까 대신 어떤 뭐 입법 연대라든지 정책 연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대는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게 좀 느껴졌고요. 네. 또 사실 몸이 가장 다른 건 열린민주당이죠. 그쪽에서 먼저. 네. 네. 왜냐면 어제 좀 기자로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문재인 대통령 통화 내용을 네. 정말 자세하게 몇 시 몇 분에 몇 분 동안 통화를 했다라는 걸 알려져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7분 정도 통화했다고 그렇죠. 하죠. 네. 네. 왜 그렇게 했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의 존재를 알고서 민주당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니냐라고 이제 최강욱 대표가 의도를 갖고 이렇게 네. 좀 유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열린민주당이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어쨌든 축하 전화를 한 거고 또 최강욱 그렇죠. 예. 당선자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도 일을 했었고 하니까 전화한 건 그럴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정책적으로 같이 이제 협력하자 이런 그 취지의 어떤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정책적 협치 뭐 이렇게 덕담 이런 걸 했는데요. 네. 아무리 봐도 저는 좀 의도적이지 않나. 너무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그렇게 낱낱이 공개할 낱낱이 하는 건 필요까지는 정말 드문 일이고요. 뭐
신변상 뭐 경호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네. 그렇게 유출하지 않거든요.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했다. 예. 좀 과하다. 좀 과한 측면이 있었죠. 예. 그래서 몸이 단 것은 열린민주당이라는 게 반증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나래 기자가 이 미래통합당과 한국당 오늘 오후에 갑자기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네, 했어요. 네. 마감 직전에. 그러니까요. 시간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랑 원유철 대표가 비공개 회견을 가진 다음에 이제 네.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합당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거고 이를 위해서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조속히 하겠다, 마무리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시점을 못 박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원유철 대표를 두고서 좀 미적미적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원유철 대표가 걸려 있는 게 29일까지가 임기가 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합당이 안 되면 네. 대표직을 임기를 더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조속히 하겠다고 했지 그럼 29일 전에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 최대한 뭐 빨리 하겠다라고만 할 뿐. 그래서 만약 임기 연장을 또 하게 되면 이 원구성 이후로 이 합당이 넘어가지 않겠냐. 네. 그래서 그런 좀 원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이걸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지적도 통합당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도가 원유철 대표가 거의 한 20석 정도 되니까 입석은 안 되지만 꽤 사이즈업을 19석. 하니까 19석 되니까 갑자기 이제 등치가 커지면 땀만 먹게 되잖아요. 땀만 먹고 그렇게 독자 노선을 가려고 해서 뭐 임기 연장 문제도 논의되고 이런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통합당 쪽에서 그렇게 좀 해줘. 이렇게 약간 물밑에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실제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지는 좀 강하다고 보는 그 합당을 해야 된다, 조속히 해야 된다라는 데 무게를 좀 두는 입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원유철 대표가 그러니까 임기 연장을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이제 명분은 일단 지금 당장 그러면 합당이 안 됐는데 대표가 공석이 돼버리면 그 이제 네. 부재는 어떡할 거냐라는 명분은 명분이 있는데 그 네. 29일 그 부칙을 없애면 2년 임기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이제 뭐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게 되니까 그럼 내가 합당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초대 임기를 그럼 합당시까지 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논란이 없지 않겠냐. 근데 그 전제는 대부분 그 전제는 원구성 이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 어떻게든 좀 해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통합당 내부에서는 좀 이를 좀 견제하면서 수행기구에서 어떻게든 빨리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한국당 내부 분위기가 중요할 텐데 구성원들이 다 합당하자고 그러는데 원유철 대표가 혼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런 힘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게 한국당 의원 그 당선자들도 네. 좀 생각이 분분해요. 서로 달라요. 네네 이게 정치적인 의미들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선 비례로 이제 활동을 네. 해야 되는데 지역구, 그러니까 통합당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지역구를 생각하는 의원들은 지역구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렇죠. 네, 지구당 위원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네. 빨리 통합해서 큰 당에서 내가 역할을 하겠다. 네네. 4년 뒤를 바라보는 그 당선자들도 있고요. 네, 벌써부터. 네. 네네. 그 이외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지금 역할을 좀 해두자.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역할을 하면 좋은 게 지도부만 해도 다 초선들로 꾸려질 네네. 거고요. 내 자리가 생기니까. 네, 그리고 네네. 상임위 간사 자리를 이제 노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 20명을 채우면. 그래서 이제 좀 정치적 역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통합하면 네. 그 이후에 사실 비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적으니까 네네네. 정치적 역할을 좀 하고 통합을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한국당 의원 그 당선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갑자기 전격적으로 합당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 오전까지만 해도 좀 먼 일인가 싶었는데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세게 비판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머리가 둘 달린 뱀, 쌍두배뱀 비교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김태년 의원에 대해서 한국당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한국당에서는 병원에 가서 감정을 좀 받아보라 이런 취지의 그 어떤 굉장한 설전들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아니 사실 그 발언 되게 센 발언들이 많이 이어져서 이 정도로 예민하거나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백승주 의원 발언이죠. 네, 백승주 의원이 사실 그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예민하구나 느꼈던 게 이제 원구성 지금도 이제 네.
민주명이어서 원내교섭단체인데 우리를 무시하면 지금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우리를 이제 볼 거냐 네네. 이렇게 좀 격한 반응을 보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2주 전에 사실 김진아 기자가 21대에서 막말 좀 안 보고 싶다고 했는데 벌써 이건 시작입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이건 시작으로 앞으로 더 나올 게 있는데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네, 더 있을 거니까요. 너무 씁쓸하더라고. 벌써 시작되기 전부터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쌍두뱀에 비유하는 거는 굉장히 작정하고 얘기를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네. 더불어시민당하고 합친인데 너희가 감히 제2야당의 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냐라고 약간 경계라든지 경고를 한 것 같고요. 경고성. 그렇다고 해도 이걸 듣고서 미래통합당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반성해야지 우리도 이제 합쳐야 되겠다 네네. 이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서로 이제 감정만 상하는 그렇죠. 의도가 있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 주호영 의원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났어요. 이제 네. 원내대표 당선되고 오늘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좀. 저는 이제 네. 재택을 하다 보니 후배들을 보고 아, 이제 네. 선장 같은 분위기를 이제 봤는데요. 네. 보면은 좀 화기애애하면서도 경계하는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서로 약간의 견제구를 신경- 남기는 네. 넘기는 느낌, 뭐 이렇게 서로 뭐 좋은 파트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야당이 협조해라, 약간 그런 뉘앙스를 담았고요. 네. 조영 원내대표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아라, 약간 여당이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는 식의 뉘앙스를 담아서 이제 좀 경고를 한 느낌이라서 오늘 첫 상견례에서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장나리 기자 혹시 네. 현장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합당 그 아. 기자회견 뭐 챙기고 기사 쓰느라고 저도 현장에 있지 못했는데 네. 뭔가 견제가 느껴지면서도 아직까지는 좀 민감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하는 네. 성격은 아니었고 네. 빈소를 방문했었잖아요. 그랬죠. 김태년 대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답방 의미로 좀 찾는 주 원내대표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훈훈하게 뭐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네. 당연한 일이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네. 훈훈한 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오늘 합의된 거는 본회의 합의 20일, 20일 날 본회의 본회의 열겠다. 네. 마지막 본회의인가요? 마지막 본회의라고 한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조금 애매했던 게 과거사법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본회의 때 처리될 법안을 보면 뻔하거든요. 이제 고용보험 관련된 법안, 네. 그다음에 N번방 대책 법안 이런 게 네네.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형제복지원 관련해서 그 과거사법이 네.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통합당에서 조금 약간 이거는 배상 보상액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꺼려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당초에 넘길 어느 수도 있을 정도 것 합의된 같더라고요. 거 아니었습니까? 합의된 건데 배상 보상 문제가 몇 네. 조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디까지 합의할 예. 거냐 배보상 아, 문제를 그렇죠. 그 네. 부분에서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또 본회의를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오늘 들어서 가능성이 있어요. 예, 좀 마지막 본회의긴 하지만 마지막이 아닌 것 같은 마지막 같은 느낌? 네.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국회는 어쨌든 29일까지니까 공식적으로는 의지만 있다면 알겠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상 치르고 오늘 처음으로 업무 복귀를 한 거잖아요.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가 있나요, 장나래 기자?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 과제거든요. 아직도 네. 남아 있어서 결론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 원내대표도 좀 강한 입장인 게 다음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연찬회를 하거든요. 당선자 연찬회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끝장 토론을 해서 하나하나씩 결론을 내겠다. 뭐 복당 문제도 그렇고 그 김종인 비대위 문제도 계속 끌 수가 없으니까 이걸 네. 할 건지 말 건지 결론을 내버리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그거 거기서 투표를 할 건지 뭔지 그런 방식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느냐에 좀 회의적인 당선자들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의지는 되게 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장 토론으로 결론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투표 네. 붙이냐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뭐 그런 것도 배제하진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자들만 고통받는 시간이 또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네. 그 첫날에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는 좀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김진아 기자 언론 인터뷰를 비교적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월요일 날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럴 정도로 되게 라디오 인터뷰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리 봐도 재수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됐으니 네. 정말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또 이분 자체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모든 화두를 먼저 던지고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제 네. 3차 추경, 오늘은 그린 뉴딜? 네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의제 설정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여당 원내대표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스킨십은 좀 좋은 편이신가요? 기자들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하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네. 네, 좋은 것으로 하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원구성 얘기를 해봐야죠. 이 삿바싸움이에요. 법사위 예결이 워낙 네. 그 알짜배기 혹은 중요한 상임위를 두고 치열한데요. 법사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민주당에서. 원구성 네. 논의가 오늘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했지만 오늘 한마디도 안 나왔다고 하고요. 앞으로 그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면서 네, 오늘 원내 회동에서 그런 게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원구성 문제가 나오면 이거 법사위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럴 것 느낌이 같아요. 듭니다. 예. 네. 사실 그 수로 하면 이제 너무 압도적으로 여당이 우세하니까 뭐 법사위나 주요 이런 상임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석수만으로. 그게 저희가 관례적으로 국회 관례적으로 보면 야당이 보통 법사위를 가져가고요. 17대 이후에 네. 네네. 여당이 예결위를 가져가는 걸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정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법사위를 가지고 많이 이제 여당 쪽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 이를 갈면서 반드시 가져오겠다 한 이유를 보면요. 저번에 이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사실 더뎠던 굉장히 이유가 못했죠. 네, 네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딱 막았다는 그 피해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 특히 그 버럭하셨던 네. 여상규 네. 법사위원장 기억납니다. 네. 네. 이것 때문에 좀 피해 의식도 강하고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여당이 슈퍼 여당이 됐으니까 이제는 정말 법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또 법사위 막히면 안 되잖아요. 네. 굉장히 욕을 먹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법사위만큼 반드시 가져오겠다라는 의지가 철철 넘치고 다른 있습니다. 걸 좀 양보하더라도 네. 법사위만큼은 네. 사수 의지. 사수죠. 장나리 기자, 네, 통합당은 어떤 분위기예요? 여기서 진짜 만만치 않은 사수 의지를 네, 불태우고 그렇습니까? 있는데요. 네. 법사위원장 어떻게든 사수해야 된다. 이제 의석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더더욱 네, 견제 카드가 필요하겠군요. 없다. 그럼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거냐. 이거는 어떻게든 사수할 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결위원장은 사실 그러니까 두 번째 순위 정도인 거고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지금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지금 103석으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리고 7월에 공수처 또 네네, 이제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되고 검찰 개혁 이런 것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내줄 수 없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기류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것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반대 입장을 정말 많이 반대하고 밝혔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폐지하는 걸로 합의하는 대신 법사위는 그러면 야당이 가져가도 괜찮아 이런 정도로 또 합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치력을 발휘할 좋은 수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존의 그 기능을 계속 살려야 된다라는 입장이군요. 그렇죠. 그거 아니고서 의미가 없다라는 게 그렇죠. 이제 통합당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합의를 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내대표 각각의 캐릭터들은 있는 거고 두 분이 좀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느낌으로.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시작이니까. 두 분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네. 어떻게 결론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은 정책통,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통이고 전략통은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네네. 들었거든요. 색깔도 다르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민운동을 한 이제 민주화 운동도 같이 한 그런 분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판사 엘리트 판사 출신이니까 너무 색깔이 안 겹쳐서 일해본 적도 없으셔가지고 네. 같이 네, 그래서 네. 좀 합이 어떨지가 조금 기자들도 지금 좀 감이 안 잡히는 상황. 아무래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좀 경륜이 있는 협상가 네. 이런 이미지가 있긴 한데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너무 밀어붙이니까 약간 지금 통합당 내에서는 네. 아, 이렇게 추진력이 좋다며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 원구성과 다 네. 관련된 일인데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 뭐 어떤 분들이 와. 언급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보다 더 치열한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너무 과열돼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어, 네. 어떤 분인지 후보를 좀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면. 지금 6선이 되는 박병석 의원하고요. 네. 이제 5선이 되는 김진표 의원이 이제 경쟁을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뭐 손편지를 썼느냐, 우리가 집 앞까지 찾아가느냐 이런 식으로 물밑에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아, 손편지를 썼어요? 네, 썼다는 얘기를 듣고요. 어떤 네. 분은 손편지를 쓰지 않는 대신 다른 방법을 썼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보좌진들끼리도 이제 서로 아 우리 의원이 이번엔 돼야지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설득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정말 치열하네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보좌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네. 네. 우리 의원이 국회의장실로 가느냐 마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부의장 이번에 좀 돼야 된다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부의장 경쟁도 좀 치열한 게요. 이제 김상희 의원이 이번에 4선이 되는데 네. 여성 부의장이 최초로 나와야 된다. 어제까지 다 남자들이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네. 여성 의원들이 지금 연대를 해가지고 뭉쳤습니다. 네. 뭉쳐서 김상희 의원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 또 변재 의원이 이번에 네. 5선이 되거든요. 네. 이분은 5선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노려볼 만도 한데 국회의장 아니라 부의장으로 방향을 틀어서 본인이 반드시 나간다고 꼭 알려야 된다고 이제 소문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선수로는 내가 위니까 양보해 약간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5선이 되는데 이제 박병석 의원에 비하면은 이제 선수가 낮고 그렇네요. 김진표 의원에 비하면 나이가 약간 어립니다. 또 나이가 예, 그렇기 때문에 변수군요. 부의장으로 네. 좀 방향을 튼 것 같고요. 예. 최초의 부의장이 과연 나올지 한번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야 중진 의원들 움직임을 좀 볼까요? 이낙연 의원, 이제 당선자죠? 당선자. 네.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도 네. 정말 너무 취재하기 어려운 게요. 네. 이제 원래 이제 8월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워낙 강경하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원래는 친문재인 쪽 이제 의원들 일각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좀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위급한데 여기서 우리끼리 무슨 당대표를 뽑겠다고 뭐 네. 전당대회를 뭐 체육관을 빌려서 치를 이유가 있겠냐. 네. 그러지 말고 비대위,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처할 비대위를 만들고 그 지금 코로나 국난 국복위원장을 이낙연 위원장이 맡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낙연 하면은 비대위로 일단 가자. 예, 가자. 네, 그렇게 네. 하면 당대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다 좋지 않겠냐라는 이유를 대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나 네. 대권을 바라보는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해찬 대표가 8월 전당내 예정대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느낌이고요. 사실 8월이면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8월 전당대회.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는 이제 항상 고민이 대권으로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당권 잡고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 많은 분들과 식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역시 그 판세 확장의 계기는 식사 정치가 기본이기 때문에 네. 식사 정치를 하고 계시고 오늘도 아까 그 기사를 보고 왔는데요. 오늘 저녁에 김부겸 전 의원, 네네. 전 의원이 아니죠. 김부겸 전 장관, 네, 겸 전 현 장관. 의원. 그러니까 1기 내각 멤버들하고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도 어찌 보면 확장의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즉 뭐 이낙연 당선자 측 네. 취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 거죠. 전당대회 나갈지 안 나갈지. 그냥 이렇게 여러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굉장히 고민이 많기 때문에 당권을 잡아야 된다는 이유도 그럴싸하고 아니면 나가지 말아야 된다. 흠집이 날 수 있다. 이런 이유도 좀 그럴싸하기 때문에 여러 분 만나서 얘기를 듣고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는 요즘 뭐 하시나 궁금하신 분들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종로에서 이제 기반을 좀 잡으려고 하는 분위기인 네. 것 같아요. 네. 전세로 지금 있으셨었는데 네. 이제 집을 구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알려지고 있고 네. 또 이제 재단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재단이요? 네. 네, 장학재단. 그래서 어려운 그러니까 종로 지역에 이제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 좀 돕는 그런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좀 알려지면서 종로를 좀 기반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지역구니까.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 요즘 뭐 이래저래 많이 뉴스를 타고 있어요. 21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는데 마포에 사무실을 열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 네, 마포에서 이제 의원 회관을 이제 비워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마포로 옮겨서 이제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그런 의원들이 계속 그쪽에서 좀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대선 후보를 발굴하고 키우고 좀 보수를 재건하는 역할을 네네.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 네. 이런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그 보수 유튜버들과 뭐 네. 전쟁을 내가 치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네. 요즘 움직임이 어때요? 보시기에?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이 완전 반발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그걸 좀 이제 좀 제재한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를 두둔해주는 발언을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 보수 유튜버 문제는 언젠가는 선을 긋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수 유튜버 전체라기보다는 극우적인 그런 색채를 가진 유튜버들과 함께 하면서
얻는 그런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김무성 의원이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선을 그어버리자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사실 그 통합당 의원들은 그걸 끊어내기가 어려운 게 자기 지지 기반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쉽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못 하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네네. 우리 유튜버 너무 필요하다. 그 지금 언론들이 당선된 분들 위주로 그렇죠.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언론이라는 게 유튜버는 우리 편이다. 네. 약간 이런 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그걸 좀 끊어내지 못하는데 김무성 의원이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개적으로 나는 김무성 의원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용감하게 나오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당선자 중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여의도 여성의 시대였고요.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온 우리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3521번님이 새끼 발가락은 중심을 잡아주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데 고생하시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김송림님 빨리 완쾌하시길 하트까지 보내주셨고 9010번님 목요일 너무 좋아요. 두 분 덕분에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 신문 장나래 기자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